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형사 전문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오징어 게임 아마 많은 분들 보셨을 텐데 그때 굉장히 유명해지신 인물이 있죠. 깐부 할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던 오영수 배우가 강제추행 관련돼서 재판을 그동안 받아왔는데 최근에 항소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에서 왜 어떠한 사유로 유죄였던 판단이 무죄로 바뀌게 되었는지, 그 핵심적인 논리는 무엇이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건 내용 먼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2017년도에 오영수 배우가 연극 단원 후배인 이제 피해자를 산책로에서 강제로 껴안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을 하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공소 제기가 되었던 것인데요. 2022년도에 신고된 사건에 대해서 2024년도에 1심 재판부 판단이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이라면서 유죄를 선고했는데요. 그 판결 선고의 근거로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이 상당 기관에서 상담한 내용과 일치한다, 이런 점이 좀 첨삭이 됐습니다. 또한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문자에 대해서 피고인이 답장하면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도 결정적인 요소로 고려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조금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특히 이제 1심에서 유죄의 핵심 증거이자 거의 사실상 유일한 증거라고 보여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상담일지에 남아있는 내용도 좀 명확하지가 않고 피해자는 혼란스럽거나 생각이 정리되지 않으면 일기를 쓴다라고 진술했는데 또 막상 당시 상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일기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요. 또한 피고인이 전한 사과 메시지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답장을 한 것으로 보이며,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감사 또는 안부 메시지를 보낸 점을 언급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에 과연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다소간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 쟁점이 되었던 내용들 중에서 조금 간략하게 항소심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허그, 그러니까 포옹도 강제추행인가에 대한 이제 쟁점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성범죄 기소를 하는 이런 전반적인 흐름상 단순히 이제 포옹하는 것만으로는 기소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조금 더 엄격한 유교 문화가 있을 때는 남녀간에 포옹한다라는 걸 좀 상상하기 어려웠는데, 최근에는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 서구화된 어떤 예절, 그다음에 인식의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같이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통용되는 인사의 방법이라 그러면 그것까지 공소 제기하거나 형사 고소하거나 그런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정적으로 탁 잘라서 어떻게 하면 추행이고 어떻게 하면 추행이 아니다, 이런 기준이 사실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도 동료로서 포옹인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근데 평소보다 더 힘을 줘서 껴안았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러한 포옹의 어떤 주관적인 강도만으로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제 포옹보다는 이 뽀뽀를 했다라는 점이 추행으로 인정이 되면서 포옹 사건에 있어서의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했다라는 부분까지 같이 함께 기소가 되었을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는데요. 실제로 포옹하고 다르게 뽀뽀는 일반적인 인사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역시나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전체적으로 무죄가 나왔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뽀뽀를 했다라는 피해자의 주장, 원치 않는데 뽀뽀를 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라는 의미가 될 텐데요. 실제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한 것인지, 그리고 뽀뽀를 하려고 그냥 했던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안 그랬을 수도 있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의심이 가고, 이걸 완전히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어떤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형사법의 대원칙으로 돌아가서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다라는 취지로 지금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조금 쟁점이 됐던 것은 신고 시점입니다. 일단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은 2017년이고요. 피해자가 실제로 신고한 것은 2022년도, 즉 상당히 시간이 흐른 후에 신고가 이루어진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피해자는 이제 미투 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던 이후에 용기를 얻어서 피해 사실을 말하게 됐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피해를 입은 시점하고 신고 시점이 다르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물론 그 시간적인 간격을
우리가 합리적인 이유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특별한 제한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신고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 진정성이라든지 진술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들이 좀 충분히 있을 수는 있고요. 그냥 우리 사건으로 돌아와서 한번 보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연극계의 대선배를 신고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수 있어서 한 것일 수도 있고, 하지만 또 반박하는 입장 쪽에서는 오히려 그 오영수 배우가 유명해진 뒤에 신고를 했던 것은 또 다른 저희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어떤 의문을 제기하는 측면도 있고, 또 이것을 다시 재반박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유명해진 사람이 나에게 성범죄 피해를 줬던 그 모습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청렴한 선배 이렇게 비춰지는 것에 더 고통스러움을 느껴서 공론화했다, 이렇게 또 재반박할 수도 있거든요. 어찌되었든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시간적 간격을 설명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충분치는 않았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요, 피고인이 그럼 사과를 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하나,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가장 큰 쟁점이 되었을 수 있는데요. 일단 피해자는 피고인한테 진심으로 사과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해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진심으로 사과한다,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싶은 심정이 지나친 행동으로까지 이어진 것 같다,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문구만 보면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요. 실제로 저희가 사건 진행하다 보면은 사과하면 없었던 일로 하겠다, 사과하면 형사고소하지 않겠다, 직장에 알리지 않겠다, 이래서 그 얘기만 듣고 아, 내가 이거 진짜 하진 않은 행동, 내 기억엔 없는데 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사과를 덜컥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과의 메시지를 받고 나서 얼마든지 형사고소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물론 사과가 필요한 시점이나 필요한 상황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과를 덜컥 해버리면 나중에 그게 내 기억이나 사실관계랑 다르다고 하더라도 다의 사실을 인정하거나 책임을 수용하는 태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여러 영상에서 사과를 하기 전에 매우 조심해서, 그리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하셔야 한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과 메시지를 보냈던 시점이나 당시 상황을 좀 고려한 것 같은데요. 사과 메시지를 보냈을 때 이제 오영수 배우가 한창 세계적으로 이제 주목을 받을 때였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예전보다도 더 공인의 어떤 지위에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관계가 외부로 알려지는 것 자체가 이 배우한테는 큰 타격이 될 거라는 상황은 충분히 이제 고려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사과 메시지 자체가 가해 사실을 인정하거나 책임을 수용하는 표시라기보다는 해당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대응했던 것이라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일정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아직 상고심 절차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다른 법리, 그 다음에 종전의 법리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긴 있습니다. 다만 1심과 다르게 항소심 재판부가 각 쟁점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렸다라는 점, 그 다음에 사과 메시지에 대해서는 그간의 판결보다는 조금 더 진일보하게 해석을 한 측면이 있거든요. 피고인의 구체적인 사정, 또 피고인이 아마 공인이라는 점도 고려를 하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는 유의미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범죄 사건에서는 진술의 신빙성, 증거에 대한 능력, 그 다음에 사건의 전개, 맥락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짚어내는지에 따라서 사건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 성범죄가 유죄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많고요. 또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또 무죄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내가 억울한 부분이 있고 또 피해자의 진술만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일찍부터 포기하거나 사실관계 에 대해서 무조건 사과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과를 해야 될 상황인지 아니면 무죄를 적극 다퉈야 되는 사안인지 꼭 법률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